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오리 주물럭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에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정치인 특집입니다. 분위기 좋아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분들을 모셨어요. 그것도 각기 다른 세 개의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모셨는데 아주 긴장이 그냥.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네. 누구 한 명 안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여태까지 6개월 방송하면서 오늘 제일 긴장한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 왔을 때도 이렇게 긴장 안 했는데. 장 작가가 없어서 그런 건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원래 예정된 날짜보다 네. 장 작가가 이제 러시아 여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일찍 출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하바로프스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요. 아니 혼자 있겠죠, 지금? 혼자 러시아 가가지고 혼자 독립군 다 됐어.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쩌다가 장 작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뒤에 이런 꽃 같은 청초죠. 이게 배경도 찍었는데 일부러 조서방이 장 작가 출연 안 한다고 얼굴 사진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 장 작가 덕분에 네. 이런 좋은 시간도 갖게 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장 작가 덕분에 특집 방송도 되고. 아무튼 이제 들어가야죠. 네,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꼬청춘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꼰대와 그다음에 청춘의 이야기를 좀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좀 담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총선이 진짜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우리들의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죠. 청년의 목소리는 청년 정치인이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청년 정치인 한번 진짜 찾았어요. 근데 저 솔직히 힘들었어요. 청년 정치인이 우리들의 메시지를 담아줄 청년 정치인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너무너무 후보자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어때요? 받아야죠. 원래 장 작가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오늘 장 작가 없다고. 네, 일단은 오늘 제대로 보면 이제 후보자님들을 모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야죠. 네, 제가 처음부터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옆에 오셨으니까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착석 않는 순서도 고려를 많이 했어요. 기역, 니은, 가나다 순으로.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당에서 오셨습니다. 신지혜 후보자님입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님입니다. 녹색당에서 오셨어요. 홍지숙 후보자님입니다. 네, 녹색당 홍지숙입니다. 아, 오늘 여러 같은 상황 속에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분입니다. 오늘 청일점이네요. 정의당에서 오셨습니다. 오정빈 후보자님입니다. 네, 정의당 오정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세 분 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다짜고짜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게스트 모시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긴장들 하셔야 돼요. 신지혜 후보에게 꼰대란? 저에게 꼰대란 보통 내가 왕년에 뭐 좀 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신의 경험했던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네. 오케이. 아, 평이했어요, 근데 답변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음 분 후보자님들 긴장들 하셔야겠어요. 네, 오정빈 후보자님, 당신에게 꼰대란? 아,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아, 그럼요. 저희는 퍼포먼스가. 아, 이렇게 항상 가는 게 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꼰대는 네. 자기가 자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옳다고 한 기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강제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신재 후보자님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다 네이버 다음 차트 사는 거 느낌이 오늘 드네요. 너무 오늘 준비된 티가 그냥 처음부터 너 기대가 무지 커요. 소년인데 좀 파릇파릇한 참신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저 지금 한 분 지금 엄청 긴장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 너무 참신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홍지숙 후보자님에게 당신에게 꼰대란? 아, 저는 사실 제가 올해 34살인데 20대 때 제가 꼰대였어요.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대 때 내가 왜 꼰대였냐면 정해놓은 답이 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사람들과 타협할 줄 몰랐던 20대. 근데 그때 내가 가장 꼰대였구나. 그 사진을 봐도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이고 얼굴이나 표정에서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다. 아유, 참신해요. 자기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받아서 홍지숙 후보자님 계속 당신에게 청춘이란? 청춘은 곧 홍지숙입니다. 나 진짜, 이 오늘 왜 데리고 왔어? 청춘은 녹색당입니다. 나 이럴 거야. 네. 청춘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와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40대 먹은 친구도 있고 60대가 된 친구도 있어요. 서로에게 권위 아까 그 오정빈 후보님과 신지혜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경험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기. 사고가 갇히면 그 생기도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 방금 들어서. 뒤에다가 우리 홍지숙 후보자님 뒤에다가 생기라는 글자 뒤에다 쫙 올려주고 싶어요. 네, 어쨌든 좋아요. 예, 네. 참 말씀 내용은 좋은데 네. 약간 오늘 홍지숙 후보님 말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탁탁 잘라야 돼, 재미가 탁탁. 보였어요. 예. 받아야죠. 오늘 왜 이렇게 안 받아? 이게 한 명 빠졌다고 지금 바짝 긴장해서. 오정빈 후보에게 청춘이란? 빠밤. 녹색당 후보님께서 처음에 엄청 긴장되신다고 했는데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엄청 긴장되게 되는데 저는 제가 가치 기준이 좀 그걸 중요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청춘이란 아직 기회가 많은 사람을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점점 좁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 형이 저한테 너 26살 때까지는 길이 아주 넓은데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더 좁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청춘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이인데 그게 조금씩 안 되고 있다. 이런 오케이. 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26이에요? 그때 우리 형이 뭐라 그랬냐면요. 26때부터 세포가 죽기 시작한대요. 그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26살 전까지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자라나는데 26 이후부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굳어버린다. 좀더 어쩐지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몇 번씩 불렀는데 후보자님 이름들을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외웠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지금 컨닝 페이퍼. 안 웃어요. 저는 안 그런데. 네. 마지막으로 신지혜 이게 후보에게 꼰대야 이게. 신지혜 후보에게 청춘이란? 빠밤. 사실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제 마음속에 할머니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들어요. 아우 색달라. 네, 아우. 쉽게 화내지 않고 네. 네, 사실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데 청춘은 새로운 시도 혹은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상상력을 멈추지 않는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꼰대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청춘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아유 좋아요. 네, 저희가 매년 연말 연시에 그래봐야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베스트 청춘과 월스트 꼰대를 꼽는데 올해가 끝날 즈음에 베스트 청춘에 꼭 세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베스트 청춘 5에 용혜인 씨가 들어갔어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더불어. 그래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오정빈 후보자님. 네. 저는 좀 다른 게 왜요, 베스트 또? 청춘 후보에 네. 오를 만한 분들인지 아직은 제가 마음을 아 또 왜? 얼마나 힘들게 오늘 모셨는데. 좀 진짜 청년 정치인으로서 진짜 약간 뭐 당협위원장이고 이런 거 있어 보니까 떠밀려서 나온 건지 아, 정말 내가 가시밭길을 걷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나오신 건지 약간 좀 저 지금 두 눈빛들이 지금 순간 검증의 너 시간을 보자 막 이런. 후보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후보 검증? 그것도 있고 이제 청년 정치인 특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하고 지금 왜 막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약간 미니 토론회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오늘 우리 세 분을 왜 모셨냐면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세 분은 직업 정치인의 길을 걷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직업 정치인을 걸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항상 먹고 사니즘,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돼요. 나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어릴 때 중학교 때 꿈을 보면은 다 정치인이야, 다 대통령이고, 여기 책상 머리에 우리 YS처럼 나는 미래의 대통령 이러다 적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대학 가니까 더 없어. 20대 가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2030에서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신 분들이에요. 그게 궁금해요. 그 방법 그리고 주변에 너도 정치인 될 수 있다는 거, 생활 정치 이거를 보여줄 거라는 전 믿어요. 그래서 오늘 탈탈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진짜 들어갈게요. 근데 그나저나 일단은 어쨌든 모셨으니까 궁금해요. 내가 누군지 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 차원을 떠나서 인간 누구, 나는 누구인가. 네, 개인 PR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 질문은 오늘 네. 가나다 순으로 대답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건 우리 마음이죠, 뭐 이제. 그런가요? 네. 네, 누구부터 하실래요? 우리 지금 홍지숙 후보자님 지금 굉장히 준비된 상태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나는 누구인가? 인간 홍지숙. 그 여기 정치인이 된 이유도 같이 아, 그냥 열어보시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안 읽어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네, 이런 건 살짝 그. 원래 방송이란 게 대본대로 안 가잖아요. 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제가 직업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직업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단어도 무척 낯설어요. 저는 그냥 정치하는 시민인 것 같아요. 사실 녹색당 당원이 된 것은 작년이고 정치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올바르고 바른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 존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키면서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공동체에 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작년 그 지방 선거를 통해서 지역 정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하면서 참 그동안 정치가 사실 환멸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관심 주기 싫은 그런 영역이었다면 또 한편 진보 정당이나 존경스러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저한테 되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사실 학교에서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운 공부들이 또 그 밖의 공부들이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환멸스럽거나 또는 정치는 어려운 것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는데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녹색당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대부분의 시민들 그냥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정치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정치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정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 늘 질문을 했고 질문을 할 때마다 성실한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겼는데 몇 분 동안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저 진짜 머릿속에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셋이하고 막 이재명 시장 나왔을 때도 그만하세요 얘기하는데 처음 모시는 분한테 대짜고 다짜고짜 그만해요 말하기가 예, 이미 시간 제한은 솔직히 없어요. 시간 제한은 없는데 편안하게 하시면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자를 건데 다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홍지숙 후보자님 누군지 정말 다시 한번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예? 왜냐면 나는 인간 홍지숙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소개해드릴게요. 예. 과천 의왕 출마하신 그렇죠. 출판사에서 지금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디자이너였죠. 잘 모르시는데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네요. 저는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했고 네, 5년 그쵸.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네, 명함에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먹고 살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 함께 어울려 같이 공부하며 그렇게 사는 데 관심이 있는 박수.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답변이야 이게. 이거만 쓰셨구나. 이게 첫 번째. 좋아요. 부분 다 편집. 그럼요. 근데 첫 이거죠. 번째 발언에서 이미 네. 이제 녹색당 후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우리 사실 편견이 있잖아요. 네. 정치는 직업 프로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근데 녹색당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시민 참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를. 다른 분 궁금합니다. 우리 신재 후보자님. 예. 네, 저는 고향의 화정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30이 됐고, 네, 정당에는 21살에 가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가족 중에 굉장히 장애인이 많은데 어릴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장애 어린이들 만나는 자원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장애인 문제가 이 자본주의의 문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치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당에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1살에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제가 처음에 그 자원활동을 시작했던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맡았었던 자원활동 팀이 강남 판자촌에 있는 포이동 인형 공부방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 거기를 맡았을 때 그 마을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우리 공부방 아이들 그때 한 13명 정도 있었는데 10명이 집을 잃었고 강남구청은 지금 구청장이 그 구청장이거든요. 신현이 구청장. 시전이 구청장. 저희 네.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세요. 네. 그렇죠. 저희의 주된 고객입니다. 신현이 구청장. 강남구청장.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마을 주민분들의 집이 지어질 때까지 한 2달 정도 그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친해지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알바하는데 사장한테 맞았다거나 임금을 떼었다거나 혹은 대학에 갑자기 추가 입학하게 됐는데 돈이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막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때 청소년이나 청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느 동네에서 살까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대학 주변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통영에서 이렇게 자랐고 아하. 네, 대학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어느 동네에서 살까 이렇게 하다가 때마침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화정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화정에 살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은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지금 밝히네요. 나 경력 많다.
저 동력 많아요. 그리고 세 분 중에 유일하게 네. 이미 선거 경험이 출마 경험이 그렇죠, 있으세요. 그렇죠. 아, 나 정당인. 아, 여기서 지금 어깨 힘 좀 들어갔어요, 순간.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오정빈 후보자님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정말 평범했던 인생을 살았었는데 네. 제가 또 송파구 태생이다 보니까 송파구. 네, 굉장히 또 그냥 아주 네. 무난하게 자랐었어요. 네.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가면서 조금 뭐 사람이 착했던 사람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많이 보고 제도에 따라서 그러면서 조금 예전에 그 약간 우파적 신념이 갖고 있던 것들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 현상을 보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어딜까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군대 나오니까 굉장히 정치외교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약간 다른 경제적 모델들과 지금에 있는 체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 군대 가기 전에 몰랐던 정말 그냥 재미가 없었던 그 말 끊어서 것들이- 죄송한데 아니 군대 어디를 갔다 왔길래 군대에서 그런 걸 느껴요 도대체. 나는 제가- 제 주변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네.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온 사람 처음 봐가지고. 저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네. 군대가 어디 간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최전방을 나오긴 했는데 네. 그 DMZ 안에 들어가는 GP라는 곳을 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갇혀서 생활하는 곳 30명이 아. 한 2달 정도.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사회적 현상에 원래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내 친한 사람들과 그 동지들이 같이 겪었던 그 생활 속에서 그냥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에 관심이 가고 정치적으로 내가 내 재능을 쓰는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내 적성을 살리는 길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라는 곳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당직자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약간 스웨덴이나 복지국가 모델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세금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때였어요. 여기 박 대통령 대선인데 다들 복지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지금 저희 심상정 상임대표께서 이제 중앙일보 기고에 세금을 걷지 않으면 복지는 불가능하다. 네, 지금 하면서 이제 양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고 아 그래 이 정당은 거짓말은 안 치네. 그것 때문에 사실 들어갔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들어가게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상태에서 이제 정치로 가겠다는 확신이 서진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6.4 지방선거를 이제 겪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서 그 한 5개월 정도를 그 구의원 후보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가는 그런 도는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 상황에서 그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 점이 저한테 너무나 재밌고 정말로 제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는 확신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바로 이제 확신을 서서 그러니까요. 네, 중앙청년위로 진출해서 이렇게 좀 활동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네. 세 분이랑 통화를 할 때 가장 이게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딱 봤는데 15년 차, 20년 차 정치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오정빈입니다. 저도 아까 악수하는데 네. 이 그림이 기성정치 이 그립감이 10년이야, 10년. 기성정치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네. 군대에서부터 이미 내공이. 그거를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투나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기본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의나 이런 것들이 피할 수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눈빛, 표정, 악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말이 통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기분 나쁜 놈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머리 스타일이 지금 머리 아주 좋아요. 스타일은 제가 이렇게 힘을 주려고 의도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TV 처음 나오는데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용훈 씨가 세팅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좀 세게 나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 문서화된 출마의 변보다는 세 분 다 이제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다 있으세요. 네. 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왜 이렇게 진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다 사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 정치에 나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정치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을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제 강령 차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정의당과 녹색당과 노동당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다들 저한테 반문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궁금해요. 우리 당 어떤 당인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홍지숙 후보자님. 예. 저는 참 오늘 우리 홍지숙 후보자님 진짜 준비된 후보자라게 느껴지는 게 딱 당원들 저렇게 많이 왔는데 혼자 초록색. 아 그렇네요. 당의 색깔을 좋아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궁금한 게 예. 있는데요. 녹색당과 노동당과 정의당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들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나 그 정당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도발적인 걸 사랑해요. 꼰대 같아. 알았어. 김 기자님 아.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정치부 기자 우리 김 기자님 또. 제 또 정치부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 들어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이런 거 좋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서 솔직히 새누리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은 모르죠. 다 보수 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는 우리 후보자님들이 녹색당과 정의당과 노동당을 택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결부지어가지고 내가 이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명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렸어요. 답변이 됐나요? 근데 김 기자 얘기 좀 더 받자면 그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렇죠. 평등 생태 평화라고 이렇게 딱 키워드가 3개가 딱 잡혀 있어요. 홈페이지도 딱 떠 있고. 근데 녹색당은 뭐 생태에도 얘기하고 사회 정의,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뭐 기타 좋은 가치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집약되는 가치 같은 게 좀 안 떠오르긴 해요.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이번에 후보자들도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은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도 공부했어요. 맞죠? 예, 녹색당 맞죠? 예, 답변. 그래서 우리 지금 조서방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우리 홍지숙 후보자님이 아마 설명이 조금 더 좀 어찌 보면 저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초장부터 나온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녹색당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 굉장히 다원적인 상황에서 왔는데 거기다가 하나로 지금 정의를 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불만이 지금 켜켜이 쌓여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네. 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답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솔직히 오정빈 후보자님 그러면 우리 정의당 설명 좀 부탁드리.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지금 가장 거대 정당인 거. 오늘 공격 많이 받아야 돼요. 거대 정당이죠. 저희가 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봤자 미세한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정의당,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이 그 제가 신문을 봤을 때 그 말 거짓말 치지 않는 정당이고 제가 그때 한창 복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였기 때문에 들어갔던 정당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는 북유럽이나 어떤 유럽 쪽의 그 정치 경제 모델,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강령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개정된 강령도 이제 생애주기 강령이라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그러니까 생계 압박은 받지 않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 적어도 생계를 가지고 놀아나는 그런 국가, 아주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가, 그런 국가는 지향을 하고 싶다.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좀 그래서 정당 내부에서도 되게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정당.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진보 정당들이 가장 이제 좀 비난받고 이랬던 뭐 저희 당 내부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청년들한테 너무 후보를 나가는 것을 강제하는 경향성이 있다. 어떤 선거 전략용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청년 후보가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청년 지원책,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 후보가 좀 나갔을 경우에 기탁금, 지원금 같은 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또 이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졌을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청년 정치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치를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정의당은. 그래서 뭐 보좌관을 자리를 준다든가, 뭐 안준이 내주는 건 아니겠지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당직자 가산점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지원까지 하나로 패키지를 묶는 그런 정책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정비가 안 돼서 발표를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당은 좀 변모해 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 이야기를 하면 우리 노동당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이렇게 나가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 노동당은요? 노동당은 앞서 정의당에서 복지국가 이야기했잖아요. 노동당은 이 복지만으로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고요. 노동당의 전신은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으로 이어지는데 이 지금 위기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본주의를 없애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정당입니다. 네. 요즘 박근혜 정권에서 창조경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잡혀가고 벌금 물고 벌금으로 지금 창조경제 하려는 거 아닌지 네, 그런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물론 우리 정의당 제가 좀 이제 막 거대 정당이라고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진담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노동당이 항상 조금 어찌 보면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정의당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그러니까 더 실제로 더 표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아까 복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더 대중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더 정의당이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갖춰가고 있고 실제 표를 얻고 있고. 저희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대중성보다는 어떤 사회를 이렇게 지향하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열심히 하는 정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새 정당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한국의 그 최근 20년만 봐도 녹색당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녹색당 아까 제대로 못 들었어. 깜빡했어요. 네, 저 좋았죠 이제. 네, 홍지수 부부장님. 네. 이번엔 답을 잘하겠습니다. 네. 녹색당은 5년이 된 정당이에요. 근데 5년이면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정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정당명이 그 지지자 수가 적으면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 지지받는 퍼센티지가 적으면 정당명을 빼앗기는 악법이 있었는데 녹색당이 위헌 소송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박수 주세요. 노동당도 같이. 이거는 박수 받을 만해 진짜. 저 악법 때문에 네. 얼마나 수많은 당들이 선거 그러니까요. 지나고 간판 내리고 또 간판 네. 바꿔 달고 했었습니까? 예. 네. 네, 하지만 이제 양쪽에 계신 정당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건강한 운동을 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당들, 그 당선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하는 여러 정당들이 있었지만 여기 정당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신지혜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체제로는 이 자본주의 체제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말하는 체제로는 인류가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생명이 그 생명을 문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하는 탈성장을 용기 있게 말하는 정당입니다. 정당이라면 항상 개발과 발전, 돈벌이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녹색당은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함께 공존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것을 함께 생각하자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고 먹고 입고 그리고 집 아래서 안전한 지붕 아래서 사는 그런 최소한의 삶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하는 얘기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당이 할 얘기냐 너무 이상적이다라고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만나는 아줌마들은 내 삶에 관심 있는 정당은 녹색당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허황된 얘기로 탐욕에 호소하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진실을 얘기하는 정당.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할 얘기 또 있어요? 녹색당에는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이 더 많고 네.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계속 좀 들어가서 궁금해요. 바로 들어갈게요.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드릴 건데 서로의 당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들이 선택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신지혜 후보는
왜 정의당을 놔두고 왜 노동당에 계속 남아 있는 거며 왜 노동당을 놔두고 정의당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당 중에 왜 이렇게 초록색 옷을 이렇게 고집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 미안해요. 오늘 굉장히 거대 정당이라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거. 숙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기회를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왜 서로의 당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굳이 이 당을 그렇게 택하셨고 마이크 제일 먼저 잡으셨어요. 네. 쳐다보시길래. 네. 그 제가 장애인 의제 활동을 할 때 당에 가입을 했는데 사실 녹색당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사회당 2007년에 사회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장애인 의제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정당이 사회당이었고 사실 제 후원회장을 홍세아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홍세아 선생님이 강연 다니실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선배 잘못 만나서 오는 거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주변에 사회당 선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선배 싶어요. 잘못 만나서. 맞습니다. 그 사회당 전신이 네. 청년 진보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90년대. 네. 근데 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슈화 시킨 게 그쪽. 그렇죠. 저도 같이. 예. 옛날 추억 이제 돋네. 갑자기 막 아픈 추억들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노동당은 사실 제가 정의당 이제 들어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타이밍 맞아 들어간 거라서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사회당과 이쪽의 어떤 진보정당 역사 잘 모르는 상태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 정의당에 남아 있는 이유는 정의당은 계속해서 스스로가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내부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물론 대중성의 방향으로 뛰는 개혁이기 때문에 노동당 분들이 저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완벽히 뭔가 옳다는 것을 믿고 딱 지키는 것은 오히려 정치에서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좋게 하는 것은 맞지만 뭔가 정말 이상적인 모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르치는 방식이나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수렴하고 거기서 정말 창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면에서는 오히려 녹색당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면이 굉장히 저는 배워야 할 점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구상한 사업도 사실 녹색당 쪽에 사업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견 모여가지고 아니 그런데 녹색당 그 당적 받고 가져왔죠. 예. 당원 가입. 이렇게 지금 바로 제가 이중당적에 가정했다면 녹색당 이중당적 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공식 후보를 놔야 됩니다. 이중당적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말 대중정당으로서 바람직한 정당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컸을 때 노동당, 녹색당도 같이 할 수 있다. 저희는. 그 지금에 있는 정당들은 아예 같이 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발전했을 때 녹색당과 노동당이 같이 마저도 같이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 정의당이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 같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연정 정치까지 지금 연정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녹색당이 보는 양 거대 정당은 어때요? 네. 저는 계속 경험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과천에 삽니다. 근데 과천에 정의당 당원이신 이웃들이 계시고 또 노동당 당원이신 이웃들이 계세요. 근데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지역에 풀뿌리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늘 힘을 모아서 현안들에 대응해 왔는데 각 정당마다 여기 계신 정당마다 방점을 두는 지점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되물었던 그 정당들은 도대체 특징이 뭐냐, 정치를 한다는 그 정당으로서 그 두 거대 정당들은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나만 잘 살겠다 또는 우리끼리만 해먹자 이게 아니라 노동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리고 녹색당이든 함께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자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의견이 다르지만 그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웃들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 녹색당 이야기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훈훈해. 아 어쩜 이렇게 훈훈해요. 다 따뜻하고. 아 녹색당 어디 갔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 훈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되고 나서 지금 자기들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뭡니까? 두 야당이 불련 안철수 신당하고 지금 더 불어민주당하고 분열되고 나서 결국 뭐 참신한 인재 영입 이런 걸로 자기들의 차별성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진보 정당은 역시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네. 진보 정당이 더 커야 됩니다. 조서방 오랜만에 다시 이거 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 네. 20대 그 뜨거움이 뜨거워요. 알겠어요. 근데 그나저나 이건 제가 좀 밝혀야겠어요. 솔직히 우리 지금 세 분을 모셨지만 새누리당이라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후보 안 모시려고 했겠어요? 시도했습니다. 없어. 근데 후보가 이놈의 당들은 청년을 45세로 보고 있어요. 아 이놈의 정도들은 청년 물론 나이가 청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청년 정치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님은 제 전화를 끊어요. 잘. 아 그래요? 그냥 네. 받자마자? 제 이름을 보면은 잘 끊어요. 그 양반은. 왜 그러시지? 제가 옛날에 좀 괴롭힌 게 좀 있어서 아무튼 잘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대 거대 정당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고 제가 이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제 이어받으면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가 흔히들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많고 그리고 특히 예비 후보 등록에 몇백만 원, 300만 원인가요? 소요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기타금이죠. 그렇죠. 기타금이 그렇게 드는데 궁금해요. 그 돈 일단은 당장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접어들겠다고 하는데 주변의 만류나 그런 걱정 이런 건 없었나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신재희 후보님이 그 출마의 변에다가 첫 번째 줄에다가 청년 그 기타금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써주셨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 진짜 감동했어요, 솔직히. 슬프게 읽어드릴게요. 예. 오늘 저는 저의 2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300만 원의 기타금을 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내야 하는 1,500만 원의 기타금은 저의 1년 동안의 월급보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 노동자거든요. 네, 최저임금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좀 삶이 좀 불가능한 금액인지.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치에 나가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선거 때 나라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원외 정당은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정의당 쳐다봐요 지금. 아니요 녹색당 쳐다봤어. 녹색당. 우리 열심히 돈 모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법을 만들죠. 그래서 어쨌든 300만 원은 저와 저희 부위원장님 세 분 계신데 그분의 한 분과 이렇게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은 우선은 마쳤고 저희 당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 후보가 특별하게 돈을 더 많이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른 정당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대신 열심히 모으죠. 네, 당원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빚을 지지 않는 게 아주 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말은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열심히 모으고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죠. 이 때문에 궁금해요. 네. 그 솔직히 돈이 들잖아요. 물론 안 된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반대 안 해요? 정치를 하겠다는데? 우선은 제가 지방선거 출마를 할 때는 응원을 조금 하셨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제가 출마하는지 모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버리네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이렇게 사실 친척들이 막 페이스북 친구여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당내에서 아직 제가 인준을 받은 후보는 아니거든요. 1월 말에 인준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렇게 집에 한번 찾아갔더니 왜 왔냐,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3일 동안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올라가기 전에 아빠가 봉투에다가 돈 이야.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 지난 지방선거 할 때 사실 저는 부모님이 통영에 계셔가지고 저는 혼자 있고 다른 후보들은 막 다 결혼해가지고 막 배우자 자식들이 막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3, 4일 정도는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엄마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저희 당원들을 만났죠. 아, 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셨지만 늘 다시는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덧붙이고 계신 중이에요. 원래 부모님 어디 지지하셨어요? 어느 당을? 아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라 했었던 분이고 엄마는 부동산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새누리당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어떤 검사가 통영으로 발령을 받았다. 어떤 선생님이 새롭게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지혜야 혹시 생각이 있니? 아니 전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대학교 때부터 활동했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활동하는 걸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는 집에 거의 유배 생활 하듯이 1년 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었고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그나마 좀 덜 걱정하시긴 하지만 요즘 워낙 시국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장서지 마라, 이렇게 유명해지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자주 하시긴 해요, 여전히. 야, 그 부모님의 그런 힘 덕분에 이제 지난 선거에서 몇 퍼센트 득표한지 아세요? 신지 후보가? 3. 아니에요.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5.02% 득표했어요. 대단한 결과예요. 오. 아우 막 우리 지금은 대단합니다. 달라 보여요 갑자기. 아 어제 놀라웠어요. 네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른 분들은요. 홍지수 후보자님. 네, 저희는 기탁금은 당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은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기탁금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녹색당에서 찾아보니까 일본 말고는 없더라고요. 뭐 거의 대부분 없고 뭐 있어봤자 2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대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쩌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생겼나. 근데 기존에 없던 것을 그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기탁금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4.19 혁명으로 그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치인들에게 해결될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지금 녹색당이 그 5명의 비례 후보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이번에도 위헌 소송을 아유 녹색당 좋아요. 아유 헌법상. 네. 이번에 이 악법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돈이 없어도 누구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깔끔하다. 아 좋아요. 근데 그 총 네. 1,500만 원 내잖아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네. 그 벽보랑 집에 가는 공보물 이것도 다 후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의당은요. 그 홍지석 후보님 들으니까 네. 확실히 그 얘기하시는 게 정말 오랜 고민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노동당 저기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 아유 이게 경쟁 후보라고 이거.
아니 왜냐면은 신재영.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신재 후보님이 출마하시면 저 여기 대표님이랑 같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심상정 대표 네. 발언하실 때 움찔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보셨죠? 아 대표님이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이름을 일부러 제대로 거명을 안 해줘요.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어쨌든 네, 후보님 얘기 들었을 때는 제가 그 송파구 태생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도 굉장히 많이 약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꽤 많으셔서 10분 이해가 되는 아주 공감이 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기타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이 지금 청년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지금 40세까지로 끊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청년 기준 35세거든요. 낮췄어요. 굉장히 많이 39세에서 왜냐면 35세로 낮춰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보장 혜택을 더 어린 사람한테 맞춰주자라는 그런 의견이 됐기 때문에 39, 35세로 기준을 낮춰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탁금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아마 본선에 1,500만 원까지 모두를 지원하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저희도 아주 미세하게 더 좀 큰 거라서 사실 그리고 당이 커질수록 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원내 교섭 이상 넘어가야지 정말 풍족해지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거의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최대한 그 당에서 최대한 그 자원을 분배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기탁금을 제공하고 또 예비 후보 때 잘하는 후보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당 본선까지 기탁금을 지원하고 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선거 전략이나 선거 비용 같은 경우를 중앙 당직 몇 명을 배치해서 커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돈이 최대한 안 들게 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나갈 수 없었죠 사실. 왜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 송파구에 살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자원을 대줄 만큼 잘 사는 편은 아니거든 저희 집이. 아버지가 교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이 없었어요. 나가게 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에서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입장에선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직업 정치인이 목표이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동대문구라는 그곳에 제가 기회를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당의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제가 근데 세 분의 새 후보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오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이 지금 기탁금 솔직히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자가 아니면은 1,500만 원 툭쑥 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거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재명 시장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 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진보 정당의 시각에서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금 그렇죠. 현 제도도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자체가 너무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재밌어요. 오늘 상당히 굉장히 또 새로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그 조합원들분들도 그렇고 오늘 좋습니다. 이제서야 입이 탁탁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본방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은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시간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는 좀 개인 이야기를 좀 했고 궁금해요. 어쨌든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전문 이제 직업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여러 가지를 물론 하실 텐데 이거 하나만큼은 가장 먼저 좀 하고 싶다. 왜냐면은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특혜가 너무 많아요. 아니 특히 그 KTX 타고 다닐 때 진짜 이 국회의원들 진짜 짜증나 미쳐버리겠는데 제가 그런 좀 피해를 좀 많이 봐서 그 특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하고 싶다. 물론 한 명의 국회의원이 많은 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좀 하고 싶다. 그런 부분 좀 포부 좀 밝혀주실래요? 우리 강남자파를 좀 지향하시는 굉장히 단어가 거칠고 적극적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신경 맞추고. 글쎄요. 일단은 특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면 진보 정당인들에게 불리해지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KTX나 뭐
업무 활동비 이런 것들 사실 임금 이런 것들이 사실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은 당에 한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문무대통령이 15% 그거를 만들어서 진일보 했지만 근데 아이러니한 게 15% 나오지 않은 정당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과 새정치가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권이라고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갈림길에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특권 중에서 뭐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말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 유류비 지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다 같이 공동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차를 꼭 대형을 타고 다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연비가 아주 나쁜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왜 유류비를 지원을 받는가? 이건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환경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 실천을 안 하는가? 그러니까 마치 의원회관에서 국회 복무가운데 레크를 타고 다니고 그 차가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진보 정당에서 더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류비를 아예 없앤다 이런 건 좀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소형차나 연비가 좋은 차 중중형 정도를 타도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특권은 저는 내려놨으면 좋겠고. 우리 신지혜 부장님. 저 아까 최저임금 네. 이야기했었는데 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그래야 최저임금 올라야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좋아요. 아 나 이거 완전 동의해. 네. 멋지네요. 그렇죠. 근데 저 호주에서 일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18,500원 받으면서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그 경험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그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에서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아 그 부분 동의해요. 우리 홍 후보님은 네, 제가 오면서 그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왔습니다. 네. 근데 국회를 봤어요. 조명을 환하게 키우고 약간 그 안에 불빛이 나오는 조명등 같은 풍경으로 서 있더라고요. 눈에 띄게. 근데 참 저 국회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낯설고 이 밤에 홀로 빛을 밝히고 있지만 근데 이 국회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그냥 가까이에서 생각해도 저희 과천 시청도 네. 참 시내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질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가야 시청이나 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둘레로 그 물을 해자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을 마치 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건지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먼 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피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그 상가들, 빌딩들 도심에 많이 있잖아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난 이런 공약 처음 봤어요. 건물도 너무 그렇죠. 거기적이잖아요. 그 조명 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나름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예, 그 조명은 저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밤에 12시까지 그거 켜놓는데 왜 켜놓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홍 후보자님 그 말씀하실 때 역시 녹색당이구나 이랬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옮겨버려라. 좋습니다. 일단은 이것저것 지금 많이 참신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후보자님들 어쨌든 뭐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등록하실 분도 좀 계신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출마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솔직히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까놓고 얘기해서 녹색당 솔직히 합시다. 녹색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우리 노동당도 그렇고 비례대표가 더 가능성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우리 저 신 후보자님은 우리 심 대표랑 붙어야 되고. 과천이 물론 녹색당이 제가 과천에서 솔직히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동대문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네, 궁금해요. 왜 비례대표도 물론 험난해요. 근데 왜 비례대표를 놔두고 왜 지역구를 선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홍 후보자님부터. 사람들이 홍지숙과 녹색당의 야망을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야망 나왔습니다. 야망. 야망이란 어디? 아 좋아. 좀 야망 있는 사람입니다. 녹색당은 당선을 넘어서 이 사회를 바꾸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에 연연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야합을 했을 때 이 정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난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지역구 후보로 결정되면서 뭐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동네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 당원도 아니고 동네에 그냥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저처럼 그냥 내 삶뿐만 아니라 옆자리를 돌아보고 싶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독립된 청년 선거 운동 본부가 지금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저희 선거에 홍보 전략을 아예 전담해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후보자도 모르는. 네, 저희들끼리 페이스북 그룹인데 거기에 맨날 네. 안 알려줌 이렇게 올립니다. 이걸로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할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당선이 아니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시민이 사실 정치에 참여해야 이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때 정외과 때 배운 거는 정치는 당선이 돼야 그래야 뭔가를 하죠. 기자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금 책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본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이를테면 저는 작년 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좀 더 발을 깊숙이 담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낙선을 통해서 그냥 좌절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지역 정치에서 만났던 그 공동체, 관계들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주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 여기서 개인적인 진짜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과천 의왕이 제가 알기로는 송모 의원이죠, 그죠? 네, 송모 의원 지금 뭐 안신당과 좀 관련되기도 하고 더민당에 남아 있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제발 꼭 그 사람만큼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아 이거 뭐 선거법에 관련해서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예, 다른 분들은요? 네, 저는 우리 정치가 향해야 하는 것이 미처 언론에서도 알려주지도 않는, 심지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하고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비례는 어쨌든 중앙의 정치예요. 네. 네. 원외 정당은 그 중앙의 정치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호흡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역에서 알겠습니다. 출마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내 정당. 사실 이제 원내 정당을 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왜냐면 당선 가능성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비례 네. 복잡해지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비례를 줘야 되는 데 대한 얘기도 있고 사실 근데 복잡하다 아시다시피 청년을 챙겨야 되면 장애인 뭐 성소수자 기타 등등 뭐 다 의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래서 만약에 청년 비례가 한다고 해도 뭐 한 자리 이상 주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제가 당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비례가 되더라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비례를 주는 자리는 비례로 너가 당선됐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비례에 당선되고 힘을 가지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자기 것으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 삼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비례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 그것보다도 애초에 이 지역 내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또 크게 봐서는 국민들에게도 그게 나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강남 좌파잖아요. 그러면 왜 송파를 놔두고 왜 동대문에?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송파구가 청년들로 뭘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경희대랑 외대랑 시립대가 그렇죠.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하게 된다면 청년들 위주로 어떤 사업들을 꾸려나갈 계획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나가면 저는 이제 주도까지 옮긴 상황이고 지방선거도 동대문구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이제 뿌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일부를 좀 마감할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게스트로 모신 분 중에 그 8회였나요? 그 전주 남부시장에서 그렇죠. 그 청년모를 이승미 씨라고. 이승미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 네. 그 청년 남부시장에서 그 시장 재생 프로젝트에서 그 팀이 이제 모토가 뭐였냐면은 적게 벌고 아주 잘 살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도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래서 홍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정치와 쭉 멀리 보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면에서 이 출마를 하셨다면은 그래도 앞으로 생활인으로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진보 정치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서도 적게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는, 잘 살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비전, 뭐 계획,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마지막으로 듣고 싶네요. 네. 혹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4월 이후에는 다 금배지 달고 있을 걸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금배지를 못 달게 되면 만에 하나 못 달게 되면은 그런 걱정까지 우려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잘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 일할 때는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가요. 이제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지 5년째예요. 당에서 월급은 당연히 못 주고요. 제가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저 스스로 굉장히 절실해야 더 열심히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스 히딩크의 I'm Still Hungry가 생각나는데 근데 요즘에는 네. 이런 개그 싫어? 참 감성이 참 왜요? 딱딱해요. 왜요 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즘에 청년들이 솔직히 잘 벌고 잘 쓰고 잘 먹자 이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게 벌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 욕망을 가진 청년들은 굉장히 많지만 네. 실상의 청년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삶만을 욕망하진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선해도 괜찮아요? 또 해야죠. 제발 심 대표님과의 멋진 경쟁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 후보님은 네, 저는 이번 뭐 선거 출마와 상관없이 저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름 그 계통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어차피 이 직장에서 계속 산다고 내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어느 정도 쓰이다가 폐기 처분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데 내가 나사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탈출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는 시간이 30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뭐 모아둔 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돈이 모이면 다 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저 이게 사람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제가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저를 먹여주고 저를 돌봐줍니다. 실제로. 이거는 평생 보장되는 보험금이 확실한 보험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넘치는 재화가 있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지금 가진 것들 다 나누고 내가 부족할 때는 또 가진 사람한테 나눠 가지면 받으면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너무 가난을
난 이래서 우리 강남좌파 기대가 돼요. 어떤 말을 할지.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 TV도 그렇게 여유 있진 않은 걸 알고 계신데. 아, 제 스타일 보이세요? 역으로 질문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대학교 가서 교수님께 강의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부터 물어보시던 게 소득은 어떻니 이러는 걸 먼저 물으실 정도로 확실히 안 좋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진보 정당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직업 정치인을 진보 정치로 간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그 물질적인 어떤 거에 대한 추구는 좀 적고 들어오는 게 맞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지고 자기 인생이 정말 피폐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들어왔다면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검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다만 뭔가를 더 많이 사거나 뭔가를 더 즐기거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뭐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씩 쳐냈어요. 제가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먹게 됐고 네. 뭐 옷도 거의 잘 안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쳐내고 그리고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연애 돈 많이 드니까 저희는 여자친구랑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요리를 같이 해 먹어요 집에서. 여자친구 한 번 해주고 내가 한 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되게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좀 그래도 뭐랄까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엔 정말 너무 힘들고 한 200 정도는 받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진보 정당은 흔들리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다른 정당들보다. 그래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진보 정당은 오히려 더 자기 능력을 길러야 되고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 자기 능력적으로 뭔가를 자기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느낀 바는 참 세 분 다 참 계속 이 길 걸으면 가난해지겠다. 그래도 그게 행복한 가난이니까. 저는 후보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김 기자가 갑자기 막 너무 속물처럼 보이고. 아, 왜? 때가 많이 나 묻었어. 의지가 너무 내가 왜 여기 왔는데? 이쪽 보면 막 뭐. 감동적인데 이쪽 보면 너무 세파에 찌드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후보님들 네. 그 선택과 용기에 박수 그럼요. 보내면서 인정드립니다. 일부를 좀 맞춰볼까요? 일단은 우리 후보님들 저 말씀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멋진 이야기로 좀 더 정책적인 내가 진짜 정치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왜 이 자리가 섰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이들 세 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후!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